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상지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폰으로 문화의 주인공 되기 강의를 맡은 박형준입니다. 세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휴대폰이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바탕을 둔 모바일 플랫폼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콘텐츠가 우리 삶에 필요한 소중한 문화의 자원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소설이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여 폰으로 문화의 주인공 되기 3강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소설이라는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웹소설은 본래부터 있던 장르 혹은 용어가 아니고요.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이 확산되고 또 일상적으로 보급되면서 만들어진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웹소설의 효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1990년대 초중반의 PC 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소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쭉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모바일 플랫폼이 본격화되면서 웹소설이 창작되고 그리고 향유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웹소설 역시 웹툰과 마찬가지로 웹 플러스 카툰이 되죠. 그러면 이 웹소설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격 문학이라고 부르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혹은 순수 문학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소설이나 서사나 문학의 양식과는 다른 대중문학 혹은 서브컬처 문학의 한 모습일 뿐일까요?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웹소설에서 인생작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서사 형식의 소설과 다른 웹소설을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소설에 대한 평가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서사 형식이라는 평가도 있고, 또한 웹소설은 전통적인 소설의 문법과 다른 서브컬처, 즉 대중문학의 일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지지하든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웹소설의 서사 문법과 전통적인 소설 양식의 서사 문법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서사 양식에 기반한 소설의 문법은 문자 언어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다는 특징과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웹소설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 서사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한다라는 서사 문법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설의 양식과 웹소설이라는 디지털 소설 양식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웹소설과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소설 양식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요. 각각의 서사 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사회적, 문화적 의미들을 좀 더 유연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설의 양식과 가치는 시대, 역사, 문화, 기술적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해왔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고전소설, 근대소설, 현대소설, 그리고 인터넷소설, 웹소설이라는 변모 양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대소설의 서사 문법에 기반해 있는 인쇄 매체 소설과 웹소설을 단순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그리고 이 디지털 플랫폼을 보다 최적화된 편리한 환경으로 구축한 모바일 플랫폼, 즉 휴대폰에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웹소설의 서사 문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주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예로 들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강에서 언급했던 칭총 작가님의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재난 상황과 파국적 세계관을 판타지적 기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웹소설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에 기초한 속도감 넘치는 사건 전개와 서사 전환은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배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서사 문법에 따르면 꽤나 갑작스러운 사건 전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기존의 소설 문법에 근거하여, 다시 말해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한 근대소설 혹은 현대소설의 문법을 따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웹소설은 디지털 플랫폼 혹은 모바일 플랫폼에 기초하여 서사를 구성하고 주제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디지털 소설 혹은 서사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 처하는 주인공과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은 어쩌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혹은 팬데믹 사회로 내몰렸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웹소설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소설의 양식과는 다르지만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된 형태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속도감 넘치는 문체와 사건 구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언제나 재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성찰하고 그것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구상해 볼 수 있다면 웹소설도 혹은 이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서사 양식도 충분히 문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즉
모바일 플랫폼에 근거해 생산, 유통, 소비 혹은 창작, 전달, 향유되는 이 웹소설이라는 콘텐츠도 얼마든지 소중한 문화의 자원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쉽고 편리하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통해 문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팬데믹 시대 문화의 주인공 되기 강연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